안녕하세요. 맘슐린시 카페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난민 캠프로 가기 위해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던 중에 배가 난파되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3살 배기 소년 아일란 쿠르디인데요. 이 사진을 통해 온 세계가 난민의 참상을 주목하게 되고, 또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난민 정책들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된 사진이죠. 하지만 쿠르디 이후에도 4,000명 이상이 좀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바다를 건너던 중에 이렇게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난민을 테마로 읽은 책들 중에서 장 지글러의 인간섬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장 지글러는 지난번 영상 때 제가 소개해드렸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에서 기아의 부조리한 구조를 날카롭게 고발했는데, 이번 책 인간섬에서는 난민들이 겪는 비극의 구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2019년 그가 UN 인권이사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유럽 최대 난민 수용 캠프가 있는 레스보스 섬을 방문하는데요. 당시 이 레스보스 섬의 모리아 난민 수용소에는 58개국의 난민들 약 18,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난민촌은 예전에 병영이었던 곳을 개조했는데요. 병사 3,000명을 수용하던 시설을 지금은 6배가 넘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중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르디 가족처럼 갈 곳 없는 난민들이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이 난민 수용소를 찾아가죠. 하지만 그리스는 유럽연합에서 긴급지원금 1억 유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안 경비대를 통해서 난민들을 무자비하게 저지하고, 난민들을 구조하는 시민단체들마저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난민들을 억압하고 공포심을 야기해서 자기 나라에서 탈출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공포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모리아는 그가 죽어간다 라는 뜻인데요. 망명심사까지 끝없는 기다림, 열악한 숙소와 곰팡이가 펴서 도저히 먹지 못할 음식, 정치적 부패와 무기력한 관리자들 속에서 이 모리아 난민 수용소의 이름처럼 그들은 실제로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 난민들 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처우였는데요. 난민들의 35% 이상이 아동들이래요. 학교, 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은 성적 학대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청소년들의 몸에 자해로 생긴 상처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한 국경 없는 의사회 관계자가 아이들의 자해에 대해서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절망의 표출인 동시에 제발 좀 구해달라는 아우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끝으로 단호하게 모든 난민 캠프는 인권 침해이며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게 캠프를 폐쇄한다면 난민에 대해 더 적절하고 투명한 정책이나 지원, 또 책임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 대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약간 씁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책을 덮었는데요. 하지만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복잡한 국제 문제잖아요. 작가도 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건 아니다.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명백한 인권 침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아무튼 난민 캠프의 비극적 참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하고 또 작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좀 더 최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이더라고요. 모리아 난민 캠프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캠프가 거의 전소했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상당히 혹독한 시간을 보냈고, 더욱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서 난민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비정부 단체들만이 의료, 식수 등의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그리스
보건당국과 협업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느린 걸음으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봄이 오고 있지만 1년 내내 혹독한 겨울에 갇혀 사는 난민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이 혹 동하는 분이 계시다면 후원으로, 혹시 또 종교가 있으신 분은 기도로 따뜻한 마음의 온기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인으로서는 최초의 영어 소설을 쓴, 그것도 엄청나게 훌륭하게 쓴 할레드 호세이니의 장편소설 3개 작품 비교 리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